지루하고 반복되는 나의 일상에 현장의 색다름을 발견했다. 현장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이종영 기자의 현장 인터뷰. 얼마 전 대구에서 중상을 입은 10대 여학생이 2시간 넘게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에서도 5살 어린이가 비슷한 이유로 숨졌는데요. 의사 부족으로 소아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고 개원이들은 폐과를 선언하는 등 소아 청소년과 진료 체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병호 경북대 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를 만나 위기의 원인과 우리 지역 상황, 개선 방안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경북대학교 어린이병원에서 근무하는 소아청소년과 최병호 교수입니다. 칠곡 경북대병원에 어린이병원이 문을 연 지 10년이 됐습니다. 대구 경북 권역의 중증 소아의 최종 진료를 위해서 만들어졌고 전체 병상의 40%가 중환자실로 중증 환자가 많고 또 현재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특히 야간이나 휴일에 아이가 아프면 진료받을 의료기관을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현재 수도권에 소아 전문 응급센터가 5군데쯤 되고 지방은 통틀어서 대구 경북 권역 한 군데와 부산 경남 권역 한 군데 이게 다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폐업도 속출을 하고 아동병원도 야간 진료를 줄이고 의사도 많이 구조조정 당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갈 곳이 없어지는 영향도 크다고 봅니다. 이러다 보니까 소아 전문 응급실마다 과밀화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 저희 응급실을 찾던 어린이가 하룻밤에 10명 정도였다면 지금은 50에서 100명 정도 몰려오고 있습니다. 경증 환자가 너무 섞여오니 중증을 봐야 하는 본래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의가 다 당직을 서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1년 반을 끌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사기도 저하돼 있고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소아 청소년과 전공의 숫자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상황 좀 어떻습니까? 지금 3년 동안 전공의가 들어오지 않았고요. 올해 말이 되면은 있던 전공의마저 다 나가니 내년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소아청소년과가 미달이 되던 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을 기점으로 지원이 줄어들기 시작해서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코로나19 사태입니다. 개원가의 소아청소년과가 경영이 어려워져서 폐업을 한 경우도 있었고 개원 아동병원 자체의 병상이 지금 200개 정도로 줄어들고 이런 것을 본 새내기 의사들이 소아과의 미래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지원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최근 소아청소년과 개원의를 중심으로 폐과 선언까지 나왔습니다. 환자 수에 따라서 수입이 결정이 되는 것인데 지금은 50명까지만 봐도 선방이라는 20명을 보면 유지를 할 수가 없죠.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일부 상급종합병원이 소아청소년과 입원 진료를 중단하는 사례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럴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취소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우리 지역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상급종합병원이라는 것이 원래 중증 환자의 최종 책임을 지라고 지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소아청소년과 같은 필수과의 입원이나 응급 환자를 보지 않겠다는 것은 자격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 사태가 전국적으로 동시에 발생을 하고 있으니 준비할 시간을 줘야 되고 그대로 두면은 지역에서도 상급종합병원으로 유지될 병원이 반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진료 체계를 정상화하려면 어떤 대책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소아 개원가가 무너지면은 종합병원까지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우선의 개원가가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소아에 대한 진찰료 가산 제도가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가산율이 높아집니다. 그것만 도입을 해도 당장 내년에 전공의 지원이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17년째 동결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 진료 의사 확대로 이어지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공중보건의사 제도가 그동안에 이제 지역의 의료 소외지 지역을 다 커버를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보건지소로 갈 것이 아니라 거점 병원에 투입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법인데
한 해 의대 졸업생이 3,000명인데 레지던트 정원은 3,500명입니다. 500명이나 더 많으니까 필수과를 지원하지 않아도 선택할 과가 많습니다. 또 근무 여건이 좋은 서울 쪽의 필수과는 오히려 더 가기가 쉬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국립의대 정원을 늘려주는 것이 맞고, 이 학생들이 지역에 있도록 하려면은 지역의 전공의 정원을 늘려줘야 됩니다. 자치단체의 지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구는 코로나 사태 초기에 대형 병원 2곳을 비워서 환자를 경증, 중증으로 분류해서 극복을 했습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점 센터를 시 단위에서 만들어서 소아과 전문의를 모두 모아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면은 소아응급은 해결이 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아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서는 환자 보호자의 대응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응급 상황이거나 아이가 이상해 보이거나 주로 39도 이상을 고열이라고 하는데, 고열인 경우에는 응급실을 찾아야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은 비교적 경증이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그 다음날 가까운 소아청소년과 의원을 방문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아청소년과 위기와 관련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중증 소아 환자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확충하고 24시간 소아응급 진료 체계를 갖추겠다는 겁니다. 소아과와 같은 필수 의료 체계가 흔들리면 결국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 의료계가 필수 의료 인력 확충과 수가 개선 등 대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입니다.